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고요. 이명박에 대해서 방송은 오늘 오전에 김태효 씨가 검찰에 소환됐거든요. 네, 김태효 이 비서관은요. 김관진과 이명박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애초 김관진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과연 김태효를 소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뭐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소환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었던 최은수가 풀려났고 네. 그러면 우병우한테 구속영장 치겠냐 요구하고 네. 지금 김관진 풀려났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던 김태효 구속시키거나 이럴 수 있겠냐 이런 건데 검찰이 지금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과감하게 지금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러 증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보다는 군 사이버팀 요쪽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직보했다, 뭐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김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랑 서로 통화한 거를 저도 그 당시 뉴스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유죄야 이런 걸 인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유죄 우리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일단 사이버 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 여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실수로 보이죠.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사이버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든 거잖아요. 군 형법에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이상한 지점이에요. 저는. 실수일까? 여론 관련 기관이다. 그럼 이게 북한 여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SBS의 그 단독이라고 붙었던 그 리포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김태효는 지금 막 김태효에게 화살이 쏟아지고 검찰의 시선이 막 가니까 자기를 실드치기 위해서 SBS라는 언론사를 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전화로라도. 그래서 꺼내놓은 말을 보니 SBS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사이버 사령부를 지칭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로 안에 라고 건의하면 가로 닫고 맞지요? 라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현실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처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중앙정보부는 이게 공화당 만들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기 위해서 시작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민주정부 때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주영 실장님 오랜만에 호출하겠습니다. 네. 군인이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뭐 육군 보병이든 뭐든 간에 군인이었는데 대선 때 또는 선거 국면에 아니 평상시라도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달아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달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달았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하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 어디 달았는지 보고하라고 하는데 안 달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신비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군대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노태우 때였대요. 근데 거기서는 아예 투표를 할 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군대에서 투표를 할 때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항상 선거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상한 게 군 부주자 투표만 까면 여당 막 90%막 찍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한테도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만약에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특정,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곧
여당이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가지고 여당이 안정되게 하려면 우리 군인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요 관점이었다고. 네. 그게 군사 독재 시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문민화되면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해진 상태고 그렇죠. 명백하게 불법이고 법에도 정해놓았다 그러잖아요. 군형법에. 근데 여기 이제 와서 그 군인들인 또는 준 공무원들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선거행위, 정파적 행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네. 직업적인 느낌.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도 박근혜 지지하는 쪽에 댓글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 짐이라면 거기에 일반인도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증원을 지지했다. 이건 뭐 일자리도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생각해보면 또 열받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30개 팀에 3,500명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B가 2번에 걸쳐서 증원하라고 한 건 사이버 사령부 내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내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군무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군무원. 네, 군인 아닌 네. 사람도 채용해서 일반인을 채용해가지고 네네. 군무원으로 채용해서 특채한 거죠. 특채. 정말 일자리 정말 잘 만드시네 이런 분들. 이게 이런 논리로 대응해야 된다니까. 니들은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군무원들 채용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의 댓글도 문제가 안 되고 사이버 사령부의 이 국내 정치 개입도 문제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하죠 뭐 대대적으로. 좋은 네, 아이디어세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 국정원도 갑시다. 그렇지 않아요? 심리전단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한 10,000명 정도. 응.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김태효 얘기가 웃기는 게요. 현장 사이버사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런 걸 후한 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죠 뭐. 합시다. 자유한국당 우리도 하게 허해달라. 이것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보수 언론이 최민희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댓글 부대 만들자 했다 이렇게 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민주주의 어려워요. 개차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정말 자기네 것을 우기고 정말 이런 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세훈이 4년 선고에 4년 자격정지 받았는데 일탈이라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MB로 가는 길이 조금 멀어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김태효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검찰에서 제대로 나오겠느냐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끝낸 뒤에 네. 그냥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즉각 체포하는 개념으로 해서 구속영장 바로 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지금 입맞춤 정황도 나왔는데 최근에. 저는 검찰이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내보낸다. 김태효 부분은. 네. 김태효가요. 나중에 그 대외전략비서관 할 때는 그게 수석급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의 그쪽 라인의 비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SBS 녹취록이 이게 이제 전부 사실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의외로 이 사람은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의 그 군인처럼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군대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무엇 때문에 죄가 폭로되냐면 딱 요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가 그때 엄청 미남이었던 기억밖에. 점점점.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네. 옛날 사진 보면 다 아름답더라 진짜. 그죠. 저도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 나도 많이 늙었다.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뭘요? 그 눈에서 불나는 사진. 젊은 시절. 무슨 사진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길게 카트가 남자인데 긴 머리하고. 저도 한때 놀았으니까. 어쨌건 그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조심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이 뭔가를 안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명박을 불렀다가 그거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거꾸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에서 지금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뭉뚱그려지면서 뭔가 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직진으로 쭉 가다가 지금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 쫙 갈 때는 안 헷갈리다가 산길 들어가서 꼬불꼬불하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지나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직진 못해요. 그렇죠.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보하더라. 뭐 이런 거니까. 네. 어쨌건 오늘 김태호 씨 결과는 아마 이 방송 나가고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조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전에는 제가 알 거의 거 없죠. 없을걸요? 경제통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아하.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11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 듣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그럴 배달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은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아.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 소멸 중. 검찰이 자연 소멸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호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스케줄때문에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청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저기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일만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저기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 있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요걸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로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하고 들어보내줍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방문자 사전 기록이 작성. 있죠. 그렇죠.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되고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가 다 나왔다. 그렇죠. 100%죠. 방면호급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조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죠. 거죠. 그렇죠.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를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럼 왔다 거짓말이에요.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었어 같이. 예. 그래서 오.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렵지 어려운 일이 않다.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쓰겠죠. 하려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성. 왜냐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히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은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날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현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 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우리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장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봐.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네.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네.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이력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참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예.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그렇죠. 받았다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진행할 그러니까 길게 가능성이 있는 된다면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근데 추가로 조사에서 그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예를 그런 들어 것들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했다 뭐 돈 준 경우 아니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 제가 얘기하는 예. 게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100억을 모집했는데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어려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잡아떼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인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간지가 나와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예. 이 부분이 제가 웃어요.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기사가 뭐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뺐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세란 얘긴데. 어? 그거 나눌 수 있는 직위 정도 됐으면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란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어?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죠. 네,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느낌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면 안 근데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타 나왔다고.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 축하금 그러니까요. 줘요? 맡겨둔 거죠. 맡겨놨다. 예. 9675님 와 삼변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민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하고 이게 뭐야 벼락하네. 아 이건 안내구나.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MB 청와대 인사 첫 소환. MB 최측근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외전략비 나 자꾸만 외교안보라 그래. 대외전략비서관. 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됐다는 건 다음 단계가 MB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이 예.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 편 사람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연좌 얘기도 나오고 뭐 예. 호남 사람을 배제해라. 뭐 진보 인사 빼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예.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18시간 조사를 받았죠. 예. 근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소년 책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2004년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 당시에부터 이제 대외 안보 분야와 그럼 관련돼서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 책사.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예. 그리고 저번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뭐 사실 대외 안보 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뚫리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일단 어제 18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 김태호 비서관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빠 보였어요. 저는. 아니, 생각이 다르네요. 아니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정을 가지고 싸워. 표정이 그닥 약간 이거 그냥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 예.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태호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게임 대통령. 끝이죠. 아니 게임 끝이라고 하긴 그런 게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예.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관빈도 풀려. 인관비도 풀려나면서 범죄 혐의에 소명할 내용들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됐다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메뉴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비서관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얼굴이 저는 또 느끼기 나름인데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사. 19시간, 18시간 조사받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관진, 임관빈이 나왔는 게 이명박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수순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김태호를 부른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김관진하고 임관빈이 만약 입을 계속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좀 힘든 상황인데 김태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메시지 같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둘기 뭐 말합니까 중간에 예.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둘기한테 바로 불러서 비둘기가 막 혹시 압수수색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관빈, 김관진이 풀려났는 게 MB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비서관이 좀 늦게 소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네. 저는 박 변호사는 전혀 반대예요. 예. 저는 백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걸 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네. 직업적인 느낌.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도 박근혜 지지하는 쪽에 댓글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 짐이라면 거기에 일반인도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증원을 지지했다. 이건 뭐 일자리도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안 생각해보면 또 열받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30개 팀에 3,500명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B가 2번에 걸쳐서 증원하라고 한 건 사이버 사령부 내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내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군무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군무원. 뭐 군인 아닌 네. 사람들도 채용해서 일반인을 채용해가지고 네네. 군무원으로 채용해서 특채한 거죠. 특채. 정말 일자리 정말 잘 만드시네 이런 분들. 이게 이런 논리로 대응해야 된다니까. 니들은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군무원들 채용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의 댓글도 문제가 안 되고 사이버 사령부의 이 국내 정치 개입도 문제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하죠 뭐 대대적으로. 좋은 네, 아이디어세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 국정원도 갑시다. 그렇지 않아요? 심리전단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김태효 얘기가 웃기는 게요. 현장 사이버사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런 걸 후한 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죠 뭐. 합시다. 자유한국당 우리도 하게 허해달라. 이것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보수 언론이 최민희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댓글 부대 만들자 했다 이렇게 쓴다.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민주주의 어려워요. 개차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아 정말. 자기네 것을 우기고 정말 이런 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세훈이 4년 선고에 4년 자격정지 받았는데 일탈이라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MB로 가는 길이 조금 멀어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김태효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검찰에서 제대로 나오겠느냐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끝낸 뒤에 네. 그냥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로 안에라고 건의하면 가로 닫고 맞지요? 라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현실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처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중앙정보부는 이게 공화당 만들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기 위해서 시작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민주정부 때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주영 실장님 오랜만에 호출하겠습니다. 네. 군인이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뭐 육군 보병이든 뭐든 간에 군인이었는데 대선 때 또는 선거 국면에 아니 평상시라도 네.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달아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달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달았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하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 어디 달았는지 보고하라고 하는데 안 달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신비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군대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노태우 때였대요. 근데 거기서는 아예 투표를 할 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군대에서 투표를 할 때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항상 선거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군 부주자 투표만 까면 여당 막 90% 찍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한테도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만약에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특정,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곧
여당이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가지고 여당이 안정되게 하려면 우리 군인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요 관점이었다고. 네. 그게 군사 독재 시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문민화되면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해진 상태에 그렇고 명백하게 불법이고 법에도 정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군형법에. 근데 여기 이제 와서 그 군인들인 또는 준 공무원들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선거행위, 정파적 행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고요. 이명박에 대해서 방송은 오늘 오전에 김태효 씨가 검찰에 소환됐거든요. 네, 김태효 이 비서관은요. 김관진과 이명박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애초 김관진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과연 김태효를 소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뭐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소환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었던 최은수가 풀려났고 네, 그러면 우병우한테 구속영장 치겠냐 요구하고 네, 지금 김관진 풀려났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던 김태효 구속시키거나 이럴 수 있겠냐 이런 건데 검찰이 지금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과감하게 지금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러 증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보다는 군사이버팀 요쪽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직보했다, 뭐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김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랑 서로 통화한 거를 저도 그 당시 네. 뉴스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유죄야 이런 걸 인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유죄 우리가 보면 우리 본인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네. 일단 사이버 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 여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수로 보이죠.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사이버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든 거잖아요. 군 형법에요. 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이상한 지점이에요. 저는 실수일까? 여론 관련 기관이다. 그럼 이게 북한 여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SBS의 그 단독이라고 붙었던 그 리포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 김태효는 지금 막 김태효에게 화살이 쏟아지고 검찰의 시선이 막 가니까 자기를 실드치기 위해서 SBS라는 언론사를 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전화로라도. 그래서 꺼내놓은 말을 보니 SBS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사이버 사령부를 지칭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이거는 즉각 체포하는 개념으로 해서 구속영장 바로 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 입맞춤 정황도 나왔는데 최근에. 저는 검찰이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내보낸다. 김태효 부분은. 네. 김태효가요. 나중에 그 대외전략비서관 할 때는 그게 수석급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의 그쪽 라인의 비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SBS 녹취록이 이게 이제 전부 사실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의외로 이 사람은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의 그 군인처럼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군대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무엇 때문에 죄가 폭로되냐면 딱 요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가 그때 엄청 미남이었던 기억밖에. 점점점.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네. 옛날 사진 보면 다 아름답더라 진짜. 그죠. 저도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 나도 많이 늙었다.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뭘요? 그 눈에서 불나는 사진. 젊은 시절. 무슨 사진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길게 카트가 남자인데 긴 머리하고. 저도 한때 놀았으니까. 어쨌건 그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조심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이 뭔가를 안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명박을 불렀다가 그거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거꾸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에서 지금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뭉뚱그려지면서 뭔가 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직진으로 쭉 가다가 지금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 쫙 갈 때는 안 헷갈리다가 산길 들어가서 꼬불꼬불하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지나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직진 못해요. 그렇죠.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보하더라. 뭐 이런 거니까. 네. 어쨌건 오늘 김태호 씨 결과는 아마 이 방송 나가고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조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해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전에는 제가 알 거의 거 없죠. 없을걸요? 경제통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아하.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11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그럴 배달 사람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은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아.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 중. 소멸주의다. 검찰이 자연소멸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호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스케줄때문에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